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이 노팅엄을 홈으로 불러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4위가 되었고 아스톤빌라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이라 승점을 벌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 끝나자마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가 효과가 있으면서 경기가 바뀌었는데요. 그 변화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원래 출전하던 라인업대로 나왔습니다. 딱히 큰 변화는 없었고 양쪽 윙에 요즘 호흡이 잘 맞는 베르너와 존슨 조합을 선택했죠. 노팅엄도 4-2-3-1로 볼 수 있는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노팅엄이 누누 감독이 오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기반으로 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습할 때의 공격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가 첼시 출신의 허드슨 오도이와 맨유 출신의 엘랑가입니다. 발빠른 두 명의 윙어가 역습에서 속도를 올려주고 원톱 크리스 우드가 마무리하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노팅엄같이 뒤에서 밀집 수비를 하는 팀 상대로는 상대 수비 라인과 라인 사이에 포켓 공간이라고 불리는 공간에 공격하는 팀 선수들이 잘 들어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트넘에선 그 역할을 사르가 할 수 있었고 마침 오른쪽에 로메로가 있다 보니 양질의 전진 패스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트넘이 순간적으로 오른쪽에 무게중심을 가져가면 오른쪽에서 수적 우위가 생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순간에 반대쪽 베르너에게 단독 찬스를 부여해줄 수도 있죠. 첫 골이 딱 이런 과정으로 나왔습니다. 포로가 노팅엄 선수들의 사이 공간에 위치해 있었고 로메로, 비수마, 포로로 이어지는 3자 패스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포로는 여기서 공을 끌지 않고 비수마에게, 비수마는 손흥민에게, 손흥민은 돌아서면서 프리한 베르너에게 공을 내줍니다.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포켓 공간에 공이 들어가니까 노팅엄 선수들의 수비 대형이 전체적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고 제자리에 서서 하는 수비보다는 이렇게 뒤로 내려가면서 하는 수비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치고 들어가면서 지체하지 않고 왼발로 키퍼와 수비 사이 위험한 공간으로 바로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을 상대 센터백이 골문 안으로 넣어버리며 자책골을 기록합니다. 경기는 1대0 으로 토트넘이 앞서갑니다. 요즘 토트넘의 득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플레이입니다. 발빠른 베르너나 존슨에게 공을 벌려주고 그 공을 받은 윙어는 상대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낮은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그럼 반대편에 발빠른 윙어가 와서 세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된 장면도 많고 득점이 되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장면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전에서 토트넘에게 조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거리 슛의 빈도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비수마가 가장 많은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요. 슈팅 퀄리티가 똥볼인 건 좀 아쉽지만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좋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중거리 슛 빈도가 늘어난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중거리도 때리고 사이드도 균열을 내면서 신나게 공격하던 토트넘이 노팅엄 측면 선수들의 부분 전술에 의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엘랑가가 공을 잡았을 때 우도기는 끌려 나왔고 그렇게 생긴 뒷공간을 오른쪽 풀백 니코 윌리엄스가 침투하며 엘랑가의 공을 받아줍니다. 반더벤은 윌리엄스를 따라갑니다. 윌리엄스는 엘랑가의 공을 받았고 엘랑가는 그 시간 동안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는 다시 엘랑가의 침투에 응해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수마의 리커버리였습니다. 비수마가 지금 하얀색 점선 화살표대로 움직여줬어야 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랑가에게 좋은 찬스를 허용하게 되는 토트넘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시즌 내내 나왔던 말이고 장점도 있는 만큼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비수마 개인의 집중력이죠. 저는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는 1대1 디펜스보다는 누군가의 수비를 지원하러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장면에서는 비수마의 그런 약점이 조금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도 잘 차야 되는데 이러한 수비력도 중요하죠. 좀 심하게 말하면 욕바지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프로 레벨에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공을 받은 엘랑가가 반대쪽 우드를 보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로메로가 태클로 최대한 수비 범위를 확보해 봤는데 하필이면 가랑이 사이로 공이 빠집니다. 우드는 이 공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이 골은 오로지 비수마 때문에 먹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팀 선수들이 두 명만으로 토트넘의 측면 공간을 잘 찢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비수마의 늦은 리커버리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은 1대1로 종료되고 토트넘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을 갈아버립니다. 비수마와 사르를 빼고 호이비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투입하며 변화를 노리는 토트넘입니다. 찾아보니 비수마, 사르 둘 다 라마단 기간이라서 에너지 레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빠르게 교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체는 실제로 효과를 봅니다. 코너킥을 짧게 연결한 상황, 포로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벤탄쿠르가 깊숙한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 한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존슨 쪽 패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존슨은 무리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고 손흥민 역시 무리하지 않고 반더벤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반더벤의 정신 나간 슛이 나옵니다. 슈팅을 정말 제대로 꽉 채워서 임팩트했고 골키퍼가 손을 댈 수 없는 구석으로 공이 향합니다. 아까 전반부터 중거리 슛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그 변화가 맞아떨어지는 장면입니다. 반더벤의 원더골로 토트넘이 2대1로 앞서갑니다. 아까 후반 초반의 교체로 비수마의 역할을 호이비에르가, 사르의 역할을 벤탄쿠르가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 장면이 비수마와 호이비에르의 큰 차이점입니다. 비수마는 잘게 썰어가면서 숏패스 빌드업 할 때 좋은 툴이라면 호이비에르는 비수마에 비해서 이런 롱킥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호이비에르 자체가 롱킥으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비수마의 롱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워낙 빈도도 적기 때문에 호이비에르의 홀딩 미드필더 역할은 이런 새로운 빌드업 옵션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호이비에르는 뒤쪽에서 세컨볼을 되게 많이 챙겨줬습니다. 이런 세컨볼을 제때제때 챙기지 못하면 노팅엄이 역습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데 호이비에르는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반대 전환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되게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 누누 감독이 워낙 수비 라인을 뒤쪽으로 내려서 플레이하는 탓에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비수마가 상대팀의 전방 압박이 들어왔을 때 잘 돌아서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자연스레 그런 리스크는 토트넘이 없어지게 된 거죠. 토트넘은 포로가 추가골을 만들면서 경기를 3대1로 만듭니다. 이후 노팅엄이 라인을 조금 올리면서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에서 미스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큰 변수는 없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오늘 전반전은 비교적 답답한 경기를 했던 토트넘이지만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허리라인 교체를 감행하면서 허리라인의 에너지 레벨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양 풀백을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포로 쪽에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챔스에 한 발짝 더 다가선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